와우. 테슬라. 어제 테슬라 어닝스 리포트를 했죠. 진짜 테슬라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테슬라에 대해서 물론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거에 대한 저의 생각, 그리고 테슬라가 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저의 생각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주식은 어떻게 할 건지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 함께 같이 보시죠. 자, 일단 어제 장이 마감하고 테슬라 리포트가 나왔는데 와우, 브라보였습니다. 정말로 진짜 완전 소셜미디어 쪽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것도 제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넘버가 너무 좋게 나왔어요. 레비뉴는 조금 그렇다 쳐도 바름 라인이 진짜 미친듯이 높게 나와가지고 와, 진짜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하지? 근데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한지를 어닝스 콜에서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거고, 자, 이제 테슬라가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오는 추세예요. 이 올라오는 추세에 그로스 마진도 좋아져, 넷인컴도 좋아져 하니까 이제 주식이 엄청나게 모멘텀을 잡고 있어요. 이번 주, 다음 주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빅텍 어닝도 곧 시작하는데, 걔네들도 잘 받으면은 이 모멘텀을 끌고 테슬라가 제 생각에는 거의 300불까지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은 기쁜 마음으로 테슬라 어닝스 콜 한번 같이 보시죠. 차트부터 보실까요? 차트 보면은 어제 장 외에 어닝스 리포트가 나온 후부터 오르기 시작하더니 어닝스 콜에 딱 들어가니까 더 올랐어요. 그래서 14% 지금 프리마켓인데 장 전에 지금 찍고 있거든요. 14%. 이게 오늘 이거를 홀드를 할지, 제 생각엔 이거 홀드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20%까지 올라가면은 좀 너무 잡주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한 10%에서 15%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장에. 근데 일단 모르죠. 얼마나 모멘텀이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와, 아름답다 진짜. 야, 5데이 보면은 와우, 진짜 로켓이죠, 로켓. 이얼투데이에서는 아직도 마이너스 14%예요. 하지만 지금 최근 6개월에 샀으면은 31% 먹었습니다, 테슬라. 그리고 최근 한 달 안에 샀었으면은 15% 빠졌고요. 그래서 테슬라는 언제 사는가가 정말 중요한 주식인 것 같아요. 물론 낮게 살수록 좋죠. 자, 제가 테슬라 리포트가 나올 때 CNBC를 계속 주의 깊게 보고 있었거든요. 맨 처음에 리포트가 딱 나오자마자 테슬라가 6%가 뛰면서 CNBC에서 이제 이런 헤드라인이 나왔는데, 테슬라가 리포트를 제출하고 나서 한 1시간 30분 정도 이후에 어닝스 콜에 들어갔거든요. 테슬라 주식이 10%까지 졌습니다. 왜냐면 테슬라가 내보낸 인베스터 덱을 사람들이 보고 소화를 하고, 월가도 보고 소화를 하고 하니까 오씨, 이거는 올라가야 된다 밖에 답이 없죠. 어닝스 콜 들어가기 전에 딱 10% 뛰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더 뛰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더 뛰고 있습니다. 와, 진짜 엄청납니다. 인베스터 덱이 나오고 나서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모든 트위터, 뭐 X나 페이스북이나 뭐 월스트리트 애들이냐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보편적으로 한번 보면 그로스 마진 19.8%까지 올라왔어요. 원래 에스티메이트 16.8%였는데 이 월가가 3% 비트를 했으면 진짜 엄청나게 큰 비트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골은 그로스 마진이 30%입니다. 아직 멀었어요, 일론 머스크의 골은. 그리고 프리 캐시플로우, 여기도 진짜 와, 엄청났습니다. 에스티메이트 1.6 빌리언 달러였는데 프리 캐시플로우가 2.74 빌리언 달러가 나왔어요. 미친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지? 어느 자동차 회사들 갖다 대도 이렇게 프리 캐시플로우가 나는 회사는 없습니다. 포드, GM, 토요타, 현대, 뭐 아마 중국 자동차 회사들도 이렇게 프리 캐시플로우가 나는 회사는 없을 거예요, 자동차 회사가. 그리고 이것도 자세히 제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소셜미디어가 이렇게 난리가 났다는 거, 그리고 CNBC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월가의 에스티메이트는 EPS가 58센트였어요. 근데 72센트로 되고 이제 바람 라인이 미친듯이 올랐죠. 하지만 레베뉴는 25.37 빌리언이었는데 이번에는 25.18 빌리언을 벌었어요. 지금은 레베뉴 게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테슬라의 레베뉴에 대한 생각을 이따 얘기해 드릴 텐데, 일단은 월가가 이 정도 익스펙트 했는데 약간 슬라이드 미스가 났는데 EPS가 미친듯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미친듯이 주식이 올라갔습니다. 왜냐면은 바람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월가에서는. 자, 그리고 인베스터 덱이 나오고 계속 트위터에서 업데이트가 되는데, 왜냐면 그걸 읽고 다이제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는데 이제 테슬라가 first half of 2025에 더 싼 자동차를 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이거에 대한 생각도 이따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또 똑같아요. 에너지 비즈니스가 30.5% 그로스 마진이 났다는 거. 와, 그로스 마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많이 드릴 텐데, 왜냐면 비즈니스 하는 입장에서
입장에서, 그리고 요즘에 비즈니스 오너들이랑 자주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아무리 탑라인이 높아도 이 그로스 마진이 낮으면은 돈이 많이 안 남아요. 그래서 바텀 라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월간은.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 물론 내려왔었죠. 왜냐면은 페드 레이트이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자동차 사업은 레이트에 민감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로스 마진이 많이 내려오고 또 프라이스도 계속 내렸지만 이제는 그거는 과거형입니다. 월가나 주식은 미래를 보고 가기 때문에 미래로 그로스 마진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주식 올라가야죠. 자, 그리고 소이어, 이분도 유명하시죠. 테슬라 업계에서. 이분도 트위터에다가 아니면 뭐 X에다가 폭풍 업데이트를 하시는데 이거 하나 따왔어요. 왜냐면 사이버트럭이 드디어 그로스 마진이 파지티브가 났다. 흑자 전환을 했다. 저도 지금 레저베이션 홀드를 갖고 있는데 제가 파운데이션 시리즈를 안 받았어요. 안 받고 이제 더 싼 걸로 받으려고 그냥 비슷한데 왜 파운데이션 굳이 받을 필요가 있냐 해서 계속 푸시를 하다가 저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이제 파운데이션 시리즈가 없어졌다 하면서 다시 리컨피규레이션을 하라 그래서 리컨피규레이션을 했는데 훨씬 더 싸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저도 이제 받을 것 같은데 이거 램핑하기 시작하면 이제 다음 단가의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earnings 콜이 시작되기 전에 이 모든 팬보이, 테슬라 팬보이들이 X에다가 라이브 팟캐스트를 열었어요. 진짜 들어가서 잠깐 들었는데 제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earnings 콜이 날 때마다 이렇게 팟캐스트를 한다고 하던데 이번에는 특별한 earnings 콜이라서 저도 잠깐 들어가서 들어봤는데 팬보이들 많이 모였죠. 그러면은 뭐 아시다시피 난리가 났겠죠. 자, 그러면 earnings 리포트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profitability로 이제 operating income이 2.7 billion 달러 gap base로, 그리고 net income이 2.2 billion 달러, 그리고 non-GAAP base가 2.5 billion 달러입니다. 진짜 와, 돈을 진짜 쓸어 모으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신기한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profitability잖아요. 그러면 expense하고 다 빼고 capex도 다 빼고 난 다음에 돈이 이렇게 남는 거잖아요. 자, 캐시만 보면은 operating cash flow가 6.3 billion 달러예요. 저 이거 보고 와, 진짜 돈 쓸어 모으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efficient하게 회사를 돌리기에 이렇게 6.3 빌리언이 남냐. 하지만 free cash flow가 2.7 빌리언에 대한 이 이유는 제가 이따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operating cash flow가 6.3 빌리언이라는 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자동차 회사들은 절대로 잃게 넘버가 나오지 않아요. 돈을 잃으면 잃었지. 그리고 operation 쪽에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버트럭이 gross margin positive가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로 best selling EV가 되었습니다. 1위가 뭔지 아세요? 모델 Y예요. 세컨드가 뭔지 아세요? 모델 3입니다. 테슬라가 EV 시장은 다 점령을 하고 있죠. 지금 나와있는 미국 시장에 나와있는 EV가 루시드도 있고 리비안도 있고 폴리스타 막 이렇게 또 나와있는데 잽이 안 되죠, 테슬라한테는. 테슬라가 이야기하기로는 이제 마크로 이코노미가 안 좋아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EV 인베스트먼트를 철퇴를 했어요. 뭐 GM도 그렇고 포워드도 그렇고, 왜냐면 돈을 계속 잃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earnings 콜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테슬라만 전기차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회사들은 다 돈을 잃던지 아니면은 아예 인베스트먼트를 철퇴를 하던지, 아무도 지금 EV로 돈을 벌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포드나 GM이나 이런 회사들도 자기 기존 아이스 자동차를 팔아도 거기에 대해서 돈을 안 벌어요. 마진이 정말 남지가 않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서비스에서 돈을 많이 벌죠. 왜냐면 일단은 플리트가 많기 때문에. 옛날에 일론 머스크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처음 시작을 했을 때 많은 자동차 회사들 몸담은 사람들이 테슬라는 성공을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왜냐면은 모든 자동차 회사들은 차를 팔 때 거기에서 돈을 벌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비스에서 돈을 벌지. 뭘 고치고 뭐를 바꿔야 되고 그럴 때 돈을 벌지, 정작 돈을 들여서 그 만든 프로덕트에서는 돈을 벌지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된 인더스트리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안 벌어도 이 서비스에서는 돈을 벌어도 이게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스타트업들의 자동차 회사들은 엄청난 캐피털이 필요하고 그거를 오버컴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돈을 못 버니까. 하지만 테슬라는 그거를 성공을 했죠. 그리고 계속 지금 이 커스트를, 자동차 만드는 이 가격을 계속해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넷인컴이 올라가는 거고 이 operating cash flow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의 넥스트 레벨, 바로 AI죠.
AI가 이제 로보택시가 있고 로보트도 있는데 이제 이것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프로덕션도 지금 계속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해드리겠지만 이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가 6.3가 거의 3 빌리언 달러의 캐펙스가 있어요. 그래서 2.7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보여드리는데 자동차 파는 거는 연간 대비 2%밖에 안 올랐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제너레이션 스토리지는 52%, 진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서비스 쪽도 30%, 29%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계속 강조를 하지만 오퍼레이팅 익스펜스가 6% 빠졌어요. 6% 빠져가지고 마진이 올라가고, 이 마진이 올라가니까 마진가 323bp는 진짜 미친 거죠. 여기 마진이 올라가니까 이제 넷 캐시가 올라갑니다. 캐시가 89%, 프리 캐시 플로우가 223%. 야, 진짜 미친 거죠. 그런데 캐피털 익스펜디처 캐펙스가 43%나 올라갔어요. 돈을 미친 듯이 쓰는데 돈을 미친 듯이 벌어서 돈이 미친 듯이 남아요. 이게 테슬라입니다. 와, 진짜 정말 돈을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밸런스시트의 캐시가 30%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밸런스시트를 봐서 소름 돋는 게 하나 있어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밸런스시트를 보면은 지금 작년 9월에 요 정도 됐었는데 거의 93 빌리언 정도 됐죠. 지금은 120 빌리언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시며 모든 토탈 에셋을. 여기서 가장 소름 돋았던 게, 자, liability and equity 있죠. 이거를 맞춰놔요. 빵빵으로. 그 뜻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요 캐시를 요따 박으면 끝납니다. 테슬라는 뎁 프리예요. 저는 이걸 캐치를 안 하다가 요번에 캐치를 했습니다. 이제 미쳤죠. 물론 빅텍 애들은 요게 미친듯이 올라가 있죠. 진짜 많아요. 그리고 라이빌리티가 굉장히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머트풀이 엄청 높고, 그리고 엄청나게 큰 비즈니스고 이제 서비스 비즈니스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자동차를 파는 회사예요. 자동차를 파는 회사 중에 요만한 밸런스도 없죠. 왜냐면은 모든 자동차 회사들 보면 여기 밑에가 넘버가 진짜 미친듯이 큽니다. 그리고 캐시는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트풀을 많이 못 받는데, 테슬라가 머트풀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기도 하고, 미래로 봤을 때는 얘가 자동차 회사가 아닌 테크 컴퍼니로 가기 때문에 이런 머트풀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어닝스 콜에서 그런 얘기도 해요. 자, 캐시플로우를 보면은 이번 쿼터에 6.2 빌리언 달러. 진짜 미쳤다. 그리고 캐펙스를 보면은 3.5 빌리언 달러를 썼어요. 이거는 이제 보통 제가 생각하기로는 AI 쪽에 많이 썼겠죠. 엔비디아에 아마 돈이 많이 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거다 이렇게 빼고 하니까 2.8 빌리언 달러 정도를 캐펙스로 썼습니다. 인베스트먼트로. 미래를 향해서. 그래도 돈이 남아요. 한 2 빌리언 달러 정도. 테슬라는 캐시카우다. 그리고 계속 말하지만 전기차 회사 중에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남는 회사는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어닝스콜에서 그 얘기를 계속 강조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좀 보면은 딜리버리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여기가 피크인 것 같은데,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성장을 하려면은 이제 사이버 트럭이 필요하고, 아까 말했던 값싼 자동차 한 대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프로덕트죠. 그게 있어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일론이 어닝스콜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조건 2025년 초반기에 나오는 자동차는 3만 불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신기한 거는 2밀리언에서 3밀리언 프로덕션을 만들어 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하나로. 근데 지금 모델 Y, X, 3, 사이버트럭 다 합쳐서 지금 2밀리언이 안 되거든요. 나오는 게. 근데 그거 하나로 2에서 3밀리언 프로덕션을 낸다고 해요. 그러면은 진짜 엄청난 성장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는 모든 게 잘 자기 플랜대로가 되면은 이제 테슬라는 다시 30% 정도의 성장을 계속 이어나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커스트도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면 기존에 있는 팩토리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새로운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 캐피털 익스펜디처가 나갈 필요가 없죠. 벌써 지금 사이버트럭은 새로운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좀 오래 걸렸는데, 새로운 모델은 3만 불짜리 밑으로 내려오는 모델은 기존에 있는 팩토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안 들고 시간도 덜 걸린다. 그래서 2025년 해서 도장을 박았습니다. 솔직히 근데 2025년 돼야지 알 수는 있지만, 근데 거의 더블 다운을 한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이제 2025년, 2026년 제 생각으로는 3만 불짜리 자동차가 나오고 사이버 트럭이 이제 램핑을 시작을 하면은 프로덕션 딜리버리 여기에 있던 게 이제 2밀리언, 3밀리언으로 치고 올라갈 것 같아요. 그게 이제 30%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시플로 쪽 그래프를 보면은 퍼스트 쿼터 2024년에 바닥을 찍었다가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추세이죠. 이제 금리나 이런 것도 다 자기들이 서바이벌을 하고 올라가는 길만 남았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어요. 넷인컴 쪽도 똑같죠. 쭉 내려오다가 이제 세컨 쿼터에서 바닥을 찍고 이제 다시 올라가는 추세예요. 자, 이제 딜리버리 쪽을 보면은 모델 S, X, 3, Y 뭐 잘 되고 있는데 이제 세마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어닝스콜에서 세마이의 디맨드는 미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테슬라가 펩시랑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세마이가 나오는 동시에 펩시가 다 가져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몇 대가 지금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돌고 있는데 그 트럭 드라이버 애들이 테슬라 세마이를 타는 순간 다시 못 돌아간다고 합니다. 다른 차로.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테슬라 세마이도 램핑을 시작을 하면은 모든 트럭들이 테슬라 세마이로 바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닝스콜에서 다른 분이 막 조금 테슬라 세마이에 대해서 어정쩡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인터럽트를 하면서 자기는 이거 완전 불리시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맨드가 정말 인세인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은 바로 새로 나오는 모델 2025년에 나오겠죠. 자, 그리고 AI 쪽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earnings call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새로운 업데이트가 났을 때마다 프리 트라이얼을 준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제 생각에는 프리 트라이얼을 주는 이유가 데이터를 좀 받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성장하는 걸 느껴지면 그분들도 다시 사지 않을까라고 해서 계속 업데이트 할 때마다 공짜 트라이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AI 트레이닝 캐파시티 있잖아요. 요거는 엔비디아랑 연결이 돼 있죠. 엔비디아랑 연결이 돼 있는 이유가 바로 H100 요거랑 GPU 이건 다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요렇게 쓰다가 여기서 더 올라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엔비디아 2025년, 2026년 계속 올라간다. 계속 돈을 쓸어 모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캐펙스를 3빌리언을 쓰는데 엔비디아에다가만 쿼터당 1빌리언만 써봐요. 4쿼터면은 4빌리언입니다. 진짜 미쳤어요. 테슬라 혼자. 그리고 메타 있죠. 구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있죠. 와, 엔비디아도 2026년, 2027년 제가 봤을 때 요번 어닝스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겠지만 2026년, 2027년까지 괜찮다, 다 솔드아웃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그 주식도 날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닝스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아니면 테슬라를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 차가 혼자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뜻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FSD를 사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퍼센테이지가. 근데 이거를 FSD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계속 공짜로 넣어주면은, 그리고 그거를 체험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결국 FSD를 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테슬라를 살 때 무조건 FSD를 사거든요. 왜냐면은 테슬라를 사는데 FSD를 안 산다는 거는 애플 핸드폰을 사는데 앱 기능을 안 산다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테슬라를 살 때 FSD를 사거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각자 다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에너지 쪽은 진짜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장을 아까 말씀드렸을 때 50% 정도 올라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작년 대비 에너지 쪽은 진짜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뉴클리어 에너지를 사들이고 있죠. 왜냐면 AI 때문에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스토리지도 필요해서 여기서도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뉴클리어도 있고 이런 재생에너지도 있고 해서 이 에너지 쪽 사업은 계속 성장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 디플로이먼트도 계속 성장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서비스에 대해서도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합니다. 서비스 쪽에서도 지금 성장이 90% 정도 올라갔다고 하는데, 슈퍼차저면 파트면 멀첸다이즈면 이런 거를 팔아서 이제 90%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어닝스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No service is best servic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자신들의 필로소피를, 가치를 잘 안 쳐주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가 요즘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돼서, 제가 지금 테슬라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뭐가 하나 고장이 나면은 핸드폰으로 이제 어포인트를 잡을 수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잡아서 갔는데, 이거를 좀 더 빠르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자동차의 데이터가 그 서비스 센터로 간다고 합니다. 그럼 그 서비스 센터는 그걸 받아서 파트가 필요하면 파트를 미리 오더를 시키고, 뭐가 필요하면 미리 준비를 시키고, 어떤 사람이 필요하면 그 사람을 미리 준비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차가 그 어포인트먼트 날 가면 바로 빨리 고치고 나올 수 있게끔 정말 엄청나죠. 왜냐면은 많은 지금 기존 딜러샵을 들어가면 가서 다이그노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다이그노스를 해가지고 어떤 파트가 필요하다고 하면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차를 넣고
한 일주일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5일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정말 모르거든요. 하지만 테슬라는 그런 것들을 다 미니마이즈 시켜서 차가 고장나면 바로 들어가서 바로 고쳐서 바로 나올 수 있게 그런 거를 조금 가치를 잘 안 쳐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테슬라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만약에 테슬라를 지금 구독자분들이 가지고 계신다면 그게 정말 맞는지 이 댓글에 한번 달아주세요. 이것도 정말 발전이죠. 왜냐면은 지금 계속 기존에 있는 딜러샵이나 이런 OEM 차들은 그거를 발전 안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계속 스태그넷 한 건데 테슬라는 그거를 생각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의 요번 쿼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돈이 많아. 또 리퀴디티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한 그런 투자를 위한 돈 많죠. 그리고 롱텀으로 봤을 때 이런 로봇이며 AI 로보택시 그리고 로보밴 이런 거에 돈을 들일 수 있는 캐시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은 마진이 미친듯이 올라가고 넷인컴이 미친듯이 올라갔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남습니다. 그리고 이 힘든 시간에서도 테슬라의 밸런스시트는 계속 올라갔어요. 그게 바로 키예요. 솔직히 이번에 최근 10년, 20년상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거를 뚫고 나오면은 이제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다. 그리고 이 모든 어닝스콜에서 바로 환호한 게 바로 이겁니다. 2025년에 나오는 새로운 자동차. 이거 3만 불 밑으로 나옵니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지 않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이거를 보여줬다가는 모델 3의 모델 Y의 딜리버리 넘버에 임팩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직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 나오기 시작하면은 기존에 있는 팩토리로 이걸 돌릴 수 있으면 금방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 좀 기다려야지? 제어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새로운 자동차 있잖아요. 이거 저희 뭔지 알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많은 유튜버들도 이 얘기를 해요. 이거일 것 같다고. 근데 제 생각도 약간 비슷한 게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기로는 많은 사람들의 3만 불 아래의 자동차가 바로 로보택시랑 똑같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그렇게 크게 말은 달진 않고 그냥 커멘트로 yes만 다른 거를 몇 번 봤습니다. 이 자동차가 3만 불 밑으로 나오지 않을까. 여기다가 그냥 핸들이랑 엑셀러레이터 넣고 뒤쪽에다가는 창문 하나 달면은 자동차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저번에 위 로봇 이벤트를 이야기를 할 때 하나 이야기를 안 한 게 있는데 바로 로보택시 와이어리스 차징이에요. 이 인덕티브 차징을 선보였었는데 정말 엄청나지 않아요? 왜냐면은 사람을 최대한 안 쓰고 다 어로메이드 하겠다는 이런 의지. 그리고 지금 딱 보니까 여기는 모델 3 앞판 쓰고 이렇게 앞에 헤드라이트는 사이버트럭 헤드라이트 쓰고 그리고 이 뒤쪽에는 모델 Y 뒤쪽 캐스팅을 써가지고 조금만 잘라서 갖다 붙이면은 땡! 인 것 같습니다. 뭔가가 나오면은 약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인 것 같아요. 3만 불짜리 아래 자동차가 이런 조그만 것도 생각한다는 거는 이 autonomous future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저도 로보택시가 나오면은 그럼 누가 차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생각도 했었거든요. 아무리 택시가 막 혼자 다닌다 하더라도 차징했을 때는 얘가 어디로 와서 어떤 한 사람이 차징을 해야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핸드폰 같이 그냥 인덕션으로 차징을 만들어 버립니다. 테슬라는. 자, 그리고 또 얘기 안 한 게 이 손이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왜냐면 이 로봇가 무슨 태스크를 할 때 사람같이 하려면 이 손의 움직임이 굉장히 민감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 책의 뒤쪽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 손의 degree of freedom을 최대한 많이 줘야 사람같이 해야 이 로봇가 좀 더 델리케트하게 태스크를 사람같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세컨 제너레이션이래요. 거의 지금 가지고 있는 손의 무브먼트보다 2배 정도 더 많은 degrees of freedom, 그러니까 손의 많은 움직임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맞아, 이제 이 로봇은 거의 3만 불짜리 차 말고 그 다음 페이즈를 위한 테슬라의 프로덕트죠. 이것도 프로덕션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30%, 40%, 50%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처음 이 어닝스콜에 들어갔을 때 딱 했던 이야기가
바로 7 million vehicle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와 진짜 엄청나요. 근데 이 7 million을 지금까지 해서 만들었는데 곧 있으면은 3만 불 밑에짜리 차가 나오면은 프로덕션 라인을 2 million, 3 million까지 푸시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은 정말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어닝스 콜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세마이를 위한 팩토리인데 일론 머스크가 이 팩토리를 카피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딴 거는 다 카피할 수 있어도 제가 예전에 테슬라 영상을 만들 때도 이 팩토리도 테슬라의 하나의 프로덕트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 팩토리를 정말 잘 지어야 이런 프로덕션 라인이 금방금방 되고 거기서 또 이제 커스트를 계속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론 머스크는 패턴트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스페이스X 쪽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패턴트를 거의 하지 않아요. 다들 공용할 수 있게. 왜냐면 그래야 인류의 발전이 빨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않지만 이 팩토리도 패턴트가 없다고 하지만 이거를 따라하기에는 정말 많은 회사들이 힘들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닝스콜에서 몇 가지 더 이야기한 거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는 로보택시가 곧 있으면 텍사스랑 캘리포니아에 어프루브가 되면 시작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가 법 때문에 조금 늦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내년이면은 텍사스나 캘리포니아 쪽은 로보택시를 길가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아 텍사스랑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갈까?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런 다른 주들도 이거 로보택시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는 아직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라이드 헤일링 앱이라고 그거를 선보인 적 있잖아요. AI 데이 때. 그거는 이제 베이 에리어 쪽에 테슬라 인플로이들에게 일단 그 앱을 푼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테슬라 인플로이들을 그거를 타고 출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한다고 해요. 지금은 아직 법적으로 인해서 어떤 슈퍼바이저가 같이 타줘야 되긴 하지만 차들은 핸들을 잡지 않고 출퇴근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합니다. 라이드 헤일링 앱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테슬라가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고 이렇게는 새로운 프로덕트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골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Autonomous Future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들이 그걸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자동차 회사들도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번 달에 얼마나 차를 만들 것이며 얼마나 팔 것이며 이런 생각만 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게 나오면 그걸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지만 생각을 하지 그 회사의 골이 없어요. 그런데 테슬라의 골은 Autonomous Future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덕트도 다 모든 것이 그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스페셜한 회사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주식은 어떻게 됐냐? 주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주식을 보면은 진짜 오늘 몇 프로야? 20%? 18%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1000불 올라갔죠. 와 진짜 미쳤다. 자 오늘 하루만 1000불 벌고 있습니다. 자 22,000불 정도 됐는데 제가 어제 또 새로운 에디션을 했어요. 최근 며칠간 주식이 좀 많이 내려와가지고 600불을 넣어서 메타를 하나 더 샀습니다. 이거를 좀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메타를 하나 더 샀는데 그리고 지금 보편적으로 다 잘 돼가고 있어요. 제 예상대로. 나이키는 이게 계속 사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리테일 쪽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다음 영상으로는 이제 맥도날드랑 이제 스타벅스가 난리가 났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다룰 텐데 리테일 쪽은 그걸로 봐서는 조금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식이 많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평단가를 더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나이키를 좀 더 아이딩을 할 거고 그리고 소파이 최근에 산 거 잘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좋고 이제 EL도 똑같아요. 이것도 리테일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조금 이제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넣는 게 조금 헤지텐트한 게 이제 밸런스시트 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밸런스시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비중을 많이 주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포트폴리오는 테슬라가 지금 주력 무기라 너무 비중이 크긴 해요.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그런데 테슬라를 저는 팔지를 않을 겁니다. 테슬라의 그로스 마진은 이제 계속 올라갈 것이고 이제 프로덕트도 새로운 게 나오면은 그로스도 다시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더 미래지향적인 프로덕트도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테슬라가 30% 일론이 말하는 30%씩 계속 성장을 한다. 그러면은 테슬라의 주식은 다시 400불, 500불, 700불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테슬라 earnings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걸 아는데 정말 축하드리고 계속 주주로서 테슬라를 같이 지켜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